흔히들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보면 부역대, 심평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브랜드 좋아하고요, 대단지 좋아하고요, 신축 좋아하고요, 평지 좋아하고요, 초등학교 끼고 있어야 좋아하고요, 역세권 좋아하고요. 다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 수요를 봐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결국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셔가지고 신축이니까 좋네,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초품하니까 좋네가 아니라 각각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대로 시장 가격에 다 녹아 있거든요. 재테크르르 님이 지난 7년간 전국에 있는 많은 부동산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임장을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책을 바탕으로 돈이 되는 부동산 시크릿이라는 책을, 올해 책이 나왔죠? 맞아요. 네. 그 책을 보면은 임장에 대한,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임장이 뭐 돈이 된다, 이렇게 해야 나에게 도움이 된다, 이런 내용이 많은데, 사실 부동산 임장을 하면 네, 정말 돈이 되는 곳이 보이나요? 보이죠. 확실히 보이고요. 여러분들도 체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드립니다. 팁을 좀 드릴까요? 그러면요. 네, 돈이 되는 임장 비법이 알고 싶어요.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임장이라고 하면 오해를 하세요. 그냥 발품 팔고 고생하고 아파트 보러 가는 거라고요. 저는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람들은 임장이라고 하면 하드웨어에 집중하시는데요. 저는 소프트웨어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결국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수요를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흔히들 인터넷이라든지 유튜브 보면 부역대, 심평초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브랜드 좋아하고요, 대단지 좋아하고요, 신축 좋아하고요, 평지 좋아하고요, 초등학교 끼고 있어야 좋아하고요, 역세권 좋아하고요. 다 하드웨어거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선택 수요를 봐야 된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그 책에다가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편하게 적어드리긴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수요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외우기도 쉽게 엄마 입지랑 아빠 입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 입지부터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죠. 수도권에는요, 너무 아빠 입지가 너무 막강합니다. 첫 번째 아빠 입지는 아마 일자리일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강남이나 여의도 그리고 저기 광화문에 살 수 없기 때문에, 혹은 여기 못 산다면 여기로 빨리 통근할 수 있는, 출근할 수 있는 교통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아빠 입지는요, 일자리와 일자리로 통하는 교통망만 가지고 있고요. 어머니께서 대형 TV라든지 PC만 사주면 완벽하게 세팅이 됩니다. 엄마 입지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엄마 입지도 외우기 쉬우시라고 제가 학상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학상자가 뭐다? 학은 학군이고요, 상은 상권, 자는 자연 환경을 의미합니다. 자연 환경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숲세권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한강을 끼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요즘에 유해 시설이 없는 정말 안락한 주거 환경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리고 상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뭐 더현대, 백화점부터 시작해서 스타필드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이런 상권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근린 상권 부분들, 내가 갈 수 있는 병원까지 모두 상권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가장 막강한 게 학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흔히 사람들이 학군이라고 하면 또 학원과 학교 공부 잘하는 곳이라고만 1차원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도 물론 포함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2차원적인 학군이란 말은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자녀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학업 알고리즘을 세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 딱 펼쳤을 때 성정길 채널이 딱 뜨면 여러분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으면 그냥 이미 그 학교 알고리즘이 세팅이 된 거거든요. 결국 사람들은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건 2차원적이긴 하지만 첫 번째로 유해 환경 없이 많은 그 무리 속에서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상자만 챙기시면 거의 입지에서 80%는 이제 완료가 됩니다. 나머지 MSG 한 30% 조금 20%를 조금 양념을 쳐야 되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그때서야 나오죠. 상품성, 신축 너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신축 무시할 수는 없죠. 근데 이거는 큰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는 희소성. 이제 한강 뷰가 보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각 희소성이 있는 평형대가 있어요. 소형 평형밖에 없는 택지가 딱 있는데 거기에 대응 평형을 가진
단지가 있다? 저는 이런 것들도 분명히 희소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항상 늦게 움직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소형만 살 수가 없거든요. 분명히 대형에 대한 수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희소성에 대한 법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소유욕을 자극해야 됩니다. 요즘에 다들 하이 브랜드들 많잖아요. 하이엔드 브랜드라고 해서 정말 소유하고 싶은 혹은 입지상도 강남이라고 하면 수익률이 떨어져도 비싸도 나는 이걸 가져야만 해라는 소유욕이 있는 거잖아요. 요거까지 양념치면 완벽한 입지가 완성됩니다. 이걸 체크해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비싼 부동산부터 체크해 보시면 여기에 대한 수요가 점수들이 다 빽빽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 여러분들이 임장을 가셔가지고 신축이니까 좋네, 여기 살고 싶어, 여기 초품하니까 좋네가 아니라 각각 제가 말씀드린 그 항목별로 점수를 매기다 보면 그대로 시장 가격에 다 녹아 있거든요. 결국 시장 가격을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사람들의 시장의 수요를 체크하고 순서를 매긴 다음에 시장과 나의 판단을 비교해 보시면 그게 완벽한 임장이거든요. 가격만 보다 보면 가격은 출렁이기 때문에 꼭 오류를 동반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을 가지고 입지를 판별하는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제 책에다가 그 내용을 조금 담았습니다. 혹시 부동산 임장을 할 때 네. 대장주를 먼저 보고 그 다음 아파트들을 보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반대로 네. 일반적인 아파트를 보다가 마지막에 대장주를 보는 게 좋은가요? 저는 위에서부터 말 그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격이 비싼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격을 내려오다 보면 아, 여기는 뭐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라고 하면서 이제 밑으로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발견될 겁니다. 대체 내가 봤을 때는 구축에다가 입지도 안 좋은 것 같은데 가격이 매우 높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말씀하신 대로 제 수요에 입각해서 이제 현장 소장님이랑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거기 이유가 있거든요. 여기는 역세권도 멀고요, 다 먼데 여기는요 학교가 가까워가지고 애들이 여기 딱 무리가 있어요. 여기 수요가 있어요. 이런 전언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설을 세우고 현장을 돌면서 내가 세운 가설이랑 어긋날 때 그때 정보를 업데이트해 가시면 그 입지에 대해서 보는 눈이 훨씬 높아지실 거예요. 언제까지나 남들이 말하는 좋은 입지, 또 저평가된 입지, 가격만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준을 세워가는 게 저는 부동산 투자를 길게 할 수 있는 노하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일단 가서 본 다음에 네, 그런 정보를 확인하려면 부동산 방문이 필수일 것 같은데 맞아요. 사실 부동산을 네. 방문한다는 게 초심자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그쵸. 가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그렇죠. 또 괜히 바쁘신데 내가 귀찮게 해드리는 건 아닐까 이렇게 또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네. 부동산을 갈 때 이 울렁거림을 해결할 수 있는 꿀팁이 있을까요? 울렁거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제가 편안하게 예시를 하나씩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편의점 가실 때요, 음료수를 하나 고르실 때 혹시 울렁거리시나요? 혹은 편의점에서 신상이 나왔다고 쳐보죠. 편의점 사장님한테 사장님 신상 뭐 무슨 빵 나왔다고 하던데요, 입고 됐나요? 이거 물으실 때 두근거리시나요? 아니거든요. 익숙하지 않아서 두근거리는 거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신상 빵이 나왔다? 소장님 매물 새로 나온 거 있어요? 이게 두려울 필요가 없거든요. 결국에는 편의점 가듯이 조금씩 시납으로 반복하다 보면 울렁증은 이제 조금은 해결되실 거다. 처음이 어렵지 조금씩 익숙해지면 이제 울렁증은 해결되실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그래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보죠. 우리가 가끔 옷가게를 갑니다. 옷가게를 갔을 때 예쁜 옷이 있어요. 근데 옷을 입어볼 때 이거 입어본다고 돈 내야 될까? 혹은 사장님한테 미안한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도 나한테 맞는 옷을 자주 입어봐야 내가 이 옷이 어울리는지 아닌지, 나한테 맞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거든요. 맞아요. 비싼 옷을 입을 때는 분명히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근데요, 내가 눈을 높여놔야지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옷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당장 살 수는 없거나 혹은 미래에 계획하고 계시는 단지들을 미리 가서 한번 확인하고 물어보고 소장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훨씬 익숙해지고 나한테 맞는 입지들 그리고 단지들까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인터넷으로 입어보지도 않고 여러분들 옷 사잖아요.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부터 당장 인터넷으로 사거나 입지도 안 보고 살 수는 없어요. 그거 누군가가 찍어줬거나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감으로 산 거란 말이에요. 부동산도 옷처럼 계속해서 내가 맞는 핏을 찾아가면서 이제 조금씩 접합점을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 들어요. 세 번째로 조언 드릴 거는요, 중개소 소장님들, 그 사장님들이 사실 불친절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반면에 정말 친절하고 여러분들의 편이 되어줄 그런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장님들도 많으시거든요. 결국은 현장 임장 가는 거는 좋은 소장님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왜냐면 그 사람은 나에게 좋은 매물을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완벽한 서비스로 중개 수수료를 받아가는 그냥 모종의 되게 서로 윈윈하는 관계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임장 가셨을 때 편안하게 편의점처럼 들어가고, 두 번째 나에게 맞는 옷에 부동산을 찾는 연습도 하고, 세 번째로는 정말로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소장님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마음을 먹고 들어가시면 충분히 업그레이드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또 반면에 부동산에 가서 네. 절대 하면 안 되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건 뭔가요? 많은 유튜버들이 말씀해 주신 거 말고 저는 제 방식에 대해서 딱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하면 안 됩니다. 세 가지 낭비하지 마세요. 첫 번째는 시간 낭비고요. 두 번째는 감정 낭비고요. 세 번째는 뇌 낭비입니다. 첫 번째,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은 일 잘하는 소장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소장님이랑 가서 얘기하러 혹은 뭐 그냥 노가리 까러 간 거면 시간 낭비예요. 딱 들어가자마자 일 잘하는 소장님은요, 머릿속에서 매물들이 쫙 펼쳐져요. 이미 내가 원하는 매물을 얘기했을 때 장부를 뒤적거려야 되고 인터넷에 찾아야 되고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또 전화해야 되고 시간이 계속 잡아먹고 있어요. 혹은 불친절한 소장님도 마찬가지예요. 일 못하는 소장님이라 저는 생각을 해요. 영업을 정말 잘하는 소장님은요, 물어보는 동시에 정말 친절하게 준비된 매물들이 줄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서 소장님이랑 얘기하는 거에 너무 시간 쏟지 마시고 실제로 이 소장님이 나랑 핏이 맞는지, 그리고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일 잘하고 친절한 소장님을 만나라. 두 번째는요, 감정을 소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무시하거나 혹은 얼마 가져왔어요, 얼마 있는데요, 안 돼요 안 돼요, 이런 소장님하고 길게 얘기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 소장님은 제 편이 돼줘야 내가 매수를 하든 매도를 하든 제가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일 잘하는 소장님을 필요하다. 부동산 메커니즘 상에서 사실 한국의 부동산은 엄청 핵맛집이 없는 게 부동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다 1층에 있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면 거의 90%는 망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동산이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 잘하고 친절한 소장님들을 만나야 된다. 세 번째로는요, 뇌 낭비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소장님 말을 고지고대로만 다 듣지 마세요. 물론 소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고 맞습니다, 맞장구 치고 다 좋아요. 근데 소장님도 사람이다 보니까 편향이 있거든요. 자기 동네 위주로 조금 더 생각하는 경향이 많고, 같은 입지를 얘기하더라도 조금만 동네가 떨어져도 오해나 오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 소장님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지만 결국 기준은 내 뇌를 활용해서 내 기준에 의해서 갈아서 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낭비하지 않으시면 훨씬 업데이트된 여러분들의 부동산 임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려면 부동산을 자주 방문도 해야 되고 네. 또 이 부동산 사장님이 맞아요. 나랑 맞는지를 계속 확인해서 진짜 나에게 맞는 최적의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내는 것도 임장의 정말 중요한 한 부분이겠네요. 엄청 큰 핵심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사장님이 나와의 이 합이 맞는지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럼 괜찮은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을 때 네. 내 편으로 만들려면 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거래에 있어서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보게 되고 누군가는 득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한 명은 매수하고 한 명은 매도를 하게 되니까요. 결국 그 중개를 이어가는 분이 소장님이신데, 결국 이 소장님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중개를 이어주는 것 뿐이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소장님에게 그 상대방의 정보를 많이 캐는 게 핵심이다. 결국 내가 소장님에게 감정적이든 이성적이든 친절하게 대응하시면 그 반대편에 있는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수자든 매도자든 그 우위에 설 수 있거든요. 왜 많은 정보를 얻어야 되냐면 모든 거래는 몰빵 거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잔금 거래를 뒤로 하고 싶다라는 이유가 생기면 거기에 내가 하나를 내어주지만 내가 얻어가야 될 건 뭘까요? 말 그대로 매수 가격을 깎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이 사람이 처한 환경을 최대한 많이 물어보시고 파악해서 하나를 내어주되, 중요한 거는 그걸 위해서 내가 가져가야 될 그 하나, 가격이라든지 그 매수 시점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위로 가져오는 작업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면 이 소장님은 내가 매수하는 동시에 내가 혹은 전세를 내놓거나 혹은 나중에 계속 거주하면서 계속 만나봐야 되고 얼굴을 볼 소장님이다 보니까 조금 더 감정적으로 친절하게 대응해서 이 소장님이 내 편이 될 수 있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편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 편으로 만드는 게 우리가 거래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볼수록 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정말 와닿는데 네, 사실 직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시간을 내서 어. 이렇게 임장을 다니고 부동산 사장님이랑 음.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이런 시간이 많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네.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네. 혹시 어떤 팁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시간을 늘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딱 한 가지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역시 전화 임장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전화 임장 해가지고 뭘부터 물어볼까요?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전화 임장 해가지고 요즘 분위기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면 소장님들 바로 짜증내요. 제일 포인트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현장에 체크한 그 하나의 매물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 됩니다. 이 매물이 살아있는지, 그리고 이 매물이 가장 좋은 매물이 맞는지부터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거기서부터 소장님에게 꼬리를 물고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하셔야겠죠. 소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 매물이 가장 좋아 보이는데 혹시 가격상 조금 더 싼 매물 혹은 더 로얄동 로얄층 좋은 매물 없나요? 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거랑 비교하면서 다른 부동산 이제 공동 중개할 매물도 조금씩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가격 비교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현장에서는요, 소장님들이 자기가 보유한 매물부터 당연히 먼저 제안 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거래가 우선이니까, 그 소장님에서는. 허나 저희는 싸게 사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하고 비싸게 파는 게 저희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결국에는 현장에서는 이미 가격이 다 정해져 있어요, 순서대로. 왜냐하면 제일 싼 건데 제일 좋은 매물들을 소장님도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거든요. 아마 매도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내 매물이 몇 번째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요. 그래서 그 매물로부터 정보를 시작하시고 가격 상방 하방 체크하시고, 그리고 요즘에 거래는 어떤가요? 라고 하면서 거래가 잘 되는지, 그리고 거래 주체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실거주가 많으신지 혹은 갭 투자 혹은 투자자들이 많으신지, 이런 것들도 추가로 물어보시고요. 끝으로는 그때서야 이슈들, 지금 분위기가 어떠한지, 여기 혹시 8호선이 뚫린다든지 혹은 호재가 있다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떤지, 주변의 분양 단지가 매우 성공했는데 혹시 거기에 떨어지신 분들이 여기 매수하러 들어오신다든지, 그런 수요들을 조금 더 체크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것들, 현장 정보라든지, 내가 이 단지에서 로얄동 로얄층을 잘 모른다고 하시면 혹시 제일 좋은 동들은 어딘가요? 라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정보들을 계속 채워 나가는 것이 바로 매물 하나로부터 아마 정보는 이만큼 얻어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소장님들은 결론은 오세요, 오셔서 얘기해요 라고 말씀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가서 좀 더 상담할 만큼, 하지만 가서 매물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얘기해봤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기 전에 제가 최대한 결정을 내리고 가야지 빠른 결정이 될 것 같다, 그런 스탠스로 이제 정보를 조금 더 알아가시는 게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해주신 말씀들이 님이 쓰신 책에도 자세히 들어가 있나요? 이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긴 하죠. 네. 네, 그 책을 보시고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맞아요.